부장님, 부장님이 이 업계에서 거의 10년 정도 있었잖아요. 많은 베트남 여자들을 봤을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별로다,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싶은 분들도 많이 봤죠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맞선에 성공하고 자 한국에 오기 전까지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소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난다거나 그 다음에 신랑하고의 대화 톤 자체가 많지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.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이 능력 있고 또 잘 살고 또 잘생겼고 또 아무래도 좋은 인프라를 가진 나라잖아요. 약간의 용돈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생일 때, 발렌타인 때, 뭐 크리스마스 때. 그렇지만 과한 금품이라든지 그걸 요구하는 경우는 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그런 여성은 좀 걸러셔야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집안에 좀 우환이 많은 경우.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안이 우환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없던 빚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해주세요. 그것도 뭐 금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. 없던 얘기, 그다음 우환이 많은 여성은 좀 피해야 되고요. 그것도 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보편적인 얘기인데 문신이 좀 과한 여성. 이런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여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너무 예쁜데 문신 있으면 어떡해요? 그것도 아무래도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? 일단은 문신한 자체는 한국의 정서 상황은 좀 맞지가 않아요. 아무리 이뻐도 문신이 과한 여자는 좀 피했으면 게 아무래도 상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부장님, 근데 아무래도 한국 남자가 베트남 신부의 과거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긴 좀 어렵잖아요. 혹시 막 자기 상황이나 과거 같은 거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?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자기의 과거, 가족관계, 그 다음에 안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또 보여도 나중에는 또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하나씩 나오면 신랑 입장에서는 당황하겠죠.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거짓말 하나가 정말 쌓이게 되면 그게 정말 큰 혹이 됩니다. 이런 부분에서 맞선이 결정되고 여성이 결정될 때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.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미 이제 한 번을 만나봤고 데이트를 해봤기 때문에 소통, SNS 또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성분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. 부장님, 베트남 여자들이 좀 생활력이 강한 편이잖아요. 근데 반대로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자기 생활이나 경제적 독립이 없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생활이 좀 힘들어지겠죠.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맞선을 보고 진행할 적에는 생활력이나 경제권이라든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뭐 괜찮겠지만 우리가 맞선을 볼 적에 소득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. 그때는 이제 그 신랑분도 아무래도 그 여성을 결정할 때는 이제 맞벌이를 이렇게 욕을 하거나 또 그런 여성을 찾는 경우도 실제로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생활력이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 생활에 이게 적응하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와 반대로 남편에다 의존만 하려고 그러고 용돈만 달라고 그러고 또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또 이게 요청하는 경우 있어요. 이럴 때는 아무래도 신랑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. 그렇지만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아, 그러면은 만날 때 미리 그런 거 확인하고 만나는 게 낫겠네요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보다는 가고 나서 우리가 맞선을 볼 때 진행할 때는요 충분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여성분을 결정합니다. 요즘 우리 한국도 알다시피 정말 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일을 권유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일을 하려고 해요. 경제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 여성분을 이제 만날 때는요, 네, 서로 역할을 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돼요. 그래서 상대가 정말 자기 삶에 얼마나 또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지 서로가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부장님이 저한테 예전에 베트남 여자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늦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. 그 한국인들이 약속 어기는 거나 늦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자, 이제 모든 이제 베트남 여성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 사람이 좀 개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다. 이게 맞선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처음엔 봐줄 수 있죠. 아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고 고마움의 표심도 솔직히 잘 못합니다. 여성들이 여성의 특성이 가끔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아무래도 신뢰가 좀 떨어지고 이런 입장 남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
시간 약속이라든지 생활 이제 관념에서 이런 게 가치관이 점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이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실제로도 이혼하는 경우가 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모든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.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베트남 여자들이 약간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. 아, 그리고 또 베트남이 짝퉁 이런 것도 많고 혹시 막 짝퉁을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이런 거에 사치가 좀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이렇게 맞선을 보고 행사를 진행할 적에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 있어요.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향수 매장을 가더래요. 샤넬 거 거의 뭐 한 40만 원, 30만 원 하잖아요. 샤넬 메이커 같은 브랜드 같은 건요. 이로 인해서 실제로 깨진 경우도 있고 돌려보낸 경우도 있습니다. 또 가방 매장을 갔는데 하나도 아닌 뭐 2개, 3개 잔지가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달라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신랑하고 상담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보낸 케이스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은 한국에 와서도 대부분은 이게 맞춰지면서 이게 진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큰 문제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베트남 여자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썰을 풀어봤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요, 좋은 대화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요, 베트남 사이 찰리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